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취업을 도와드리는 차연희입니다. 최근 공공기관 취업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높은 학벌이 아니어도 뛰어난 스펙이 없어도요,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공기관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요,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요, 2000년 7월에 설립되었는데요. 우리가 건강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국민들에게 관심이 있는 주제이죠. 그래서 질병부터 우리 사망까지에 대한 부분, 건강의 증진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 보건 향상에 사회보장적 증진을 기여하고 있는 그런 설립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고령화 시대로 또 초고령화 시대로 이렇게 변화되면서요, 장기 요양 급여에 대한 실시로 인해서 노후의 건강 증진에 대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립 목적입니다. 소재지는 현재 본점 강원도 원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미션과 비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미션을 바탕으로요, 평생 건강, 국민 행복, 글로벌 건강 보장 리더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미션에서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알아보기 위해서 잠깐 제도적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이라는 말은요, 질병, 노령, 실업, 사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적 요소들이 국민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국민들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면서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제도적 관점을 보험이라는 부분으로서 인간의 생활을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생활보장급여로서 이렇게 제도화한 것이 사회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회보험적 제도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이런 공보험적인 특징과 사보험적 이런 특징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총 이렇게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두 가지의 보험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적 제도를 보면은요, 진료비에 대해서 보험급여 제공을 해서 보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경제활동 생활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금을 내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보험금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다가 필요시에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그런 건강보험 제도이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요,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경제활동을 한 후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었을 때, 이제 일상생활이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 때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등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노인장기요양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에서 치매 노인에 대한 관리도 실시하고 있어서 치매 국가 책임 제도를 또한 실시하고 있는 그런 형태도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 지원 이 세 번째 해당하는 부분은 최근 이제 저출산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런 장려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런 진료비 지원이라던가 출산 시에 해당하는 출산비 지원과 영유아의 건강 지원 해당하는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떤 운영 형태를 나누고 있는지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각 개인의 근로소득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직장보험에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또 직장보험을 통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돼 있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제 아프게 되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기관을 찾게 되면은 그 의료기관에 대한 본인 부담금 또한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이런 진료비 지급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국가와 각 기업과 개인과 의료기관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관리하고 있다라는 형태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떠한 편익과 어떠한 공공성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요. 사업 분야 첫 번째는 건강보험 사업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시잖아요. 그런 내고 있는 가입자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지역가입자가 있고요. 직장가입자가 있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직장에서 이제 지역가입자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분들을 이제 해당하겠죠. 이런 그런 가입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자격을 이렇게 기준화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자격 관리와 그다음 보험료에 대한 부가와 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부가율과 또 지역가입자에 대한 부가율 이런 걸 법적인 제도 하에서 부가와 징수를 하고 있으며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를 했을 경우에 이제 관리하는 것과 그다음에 또한 이제 병원이나 의료기관들에게 보험급여를 이제 비용들을 지급하는 사후관리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제 이런 징수와 뭐 부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런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서 아프기 전에 질병이 있기 전에 예방사업적 측면으로서 다양한 예방사업들을 하고 있으며요. 의료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이라던가 서울요양병원 이런 부분들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이런 의료적인 증진을 좀 더 도모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요양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 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더 뭐 치매가 있거나 이제 생활이 불편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불편함에 대해서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의료급여에 대해서 자격 관리를 장기 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부가와 징수 역시 하고 있으며 또한 이제 그런 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분에 대한 이제 판정을 하거나 그런 등급을 판정해서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질병들에 대한 예방적 사업 또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회보험 통합 징수 사업이라고 해서요. 현재 우리가 이렇게 근로소득을 하거나 이제 기타 소득을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이라는 걸 내게 되죠. 그래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대 보험을 내게 되는데요. 이런 보험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통합적으로 징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4대 보험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4대 보험을 통합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다양한 사업들, 물론 이제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은 사업이 3개 정도이다라고 생각 들지만 그 사업 안에서 들여다보면은 다양한 운영 관리와 부가를 위한 그런 자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제 그런 다양한 업무를 이제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접점에서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에 이제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공공기관 최초로 고객센터 통합운영 시스템 운영이라는 이런 뉴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부가 체계에 대해서 각 개인별로 좀 더 개편이 있거나 증가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불만족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더 궁금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화량이라던가 이런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최접점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향상을 할 수 있는 통합운영 시스템을 최근에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그런 건강에 관한 복지 혜택을 받는 것과 함께 또 궁금해하고 또 필요한 어떤 문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재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상은 총 4가지로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인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재상을 보니까요, 약간 직업기초 능력에 좀 기반한 그런 인재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책임을 다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근로에 대한 윤리의식과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어떤 조직 이해 능력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기 위해 서로를 신뢰하는 인재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단어는 결국은 대인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서로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런 인재상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열정을 쏟는 인재. 말 그대로 열정을 쏟는다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 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관리 능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인재. 항상 자기 관리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찾고 그 문제 요소를 계속 진취적으로 또 해결하고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고력 있는 그런 인재로 이렇게 인재상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원 현황을 보면은요, 14,000명 정도의 직원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원 채용 자체의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날 거다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평균 근속 연수는 18년으로서 평균 연봉은 6,2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신연봉을 보니까요, 3,085만 원 정도의 신연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우리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공공기관에 있어서 채용 공고 분석을 하지 않으면 취업 준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방향성을 잘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도 채용 예정 계획으로서요. 전체 상반기 하반기 기준으로 1,274명의 예정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집 부분으로는 행정직, 그다음에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 이런 모집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정규직 형태로 모집을 하고 있어서 채용 단계를 잘 거치고 임용이 되신다면 바로 정규직으로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서 접수는 3월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상반기 접수는 이제 어느 정도 시행이 됐고요. 이제 하반기 접수는 9월 예정으로서 근무지는 전국 단위의 근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용 공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반기 채용 공고를 보면은요, 모집 분야 438명을 모집으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직으로 219명, 그다음에 건강직 90명, 요양직 120명 등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행정직 비중이 좀 더 많은 모집 단위를 좀 더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모집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인 이렇게 지역본부형으로 모집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확인하실 때 이 채용 공고 안에 있는 지역 중에서 내가 어느 지역에 해당해서 모집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격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 단위별로 모집을 이제 하다 보니 그 지역 단위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집 지역별 지역에 해당하는 소재지에 학력을 소재한 사람이 그 지역에 지원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 싶은 곳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종 학력으로 소재한 곳에 지역으로서 지원을 할 수 있고, 또한 주민등록지 주소상의 3년 이상의 누적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직은 토익 700점 이상의 공인 어학 성적, 기타의 어학 성적들을 이제 보유하시면 되는데요. 700점 이상에 대한 부분에 가점은 없으니까요. 700점 정도만 보유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혹시 지역
지원에 있어서 내가 중복적으로 서울도 했다가 부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중복 지원을 인한 자격 미달 처리로 해서 탈락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한 곳만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채용 공고에 있어서 우리가 자격 요건을 봤는데요. 우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대 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본점 소재지가 강원 지역이다 보니 강원 지역 인재 우대 기준으로 두고 있고요. 채용 인원의 17%를 이제 지역 인재로 우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청년 인턴 경력자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 근무했거나 타 공단에서 4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우대를 하겠다라고 응시 마감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근무 경력이 있으시면 우대 사항이 된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단 근무 경력 중 청년 인턴제가 아니더라도 1년 이상의 계약직이라든가 시간제 형태의 일자리라 하더라도 우리 공단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에 해당해서도 우대를 주고, 또한 일산병원이나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죠. 서울요양병원, 또한 공단 고객센터에서 근무하거나 건강증진센터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도 우대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대 자격증을 보면은 공통 자격증과 각 지원별 자격증이 있으니까요. 공통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 능력, 한국사 능력 시험과 그다음에 전문으로는 뭐 정보 처리나 원가 분석사, 사회조사 분석사 이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꼼꼼히 자신의 기본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행정직 지원과 건강직 지원, 요양직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우대하는 자격증이 있으니 가점사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보셔서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 절차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류 전형인데요. 선발 인원의 7배수를 서류 전형으로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그 서류에 있어서 자격 미달이 해당하는 소재지라던가 그다음에 입사 지원 시에 어떤 허위 기재 사실이 있는 뭐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한 후에 이제 실배수를 이제 서류에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제적으로 정량 평가 뿐만이 아니라 정성 평가를 직접 면접위원분들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른 공단에 비해서 서류 전형은 그냥 통과하겠지라고 안이한 생각을 갖기보다는 서류 전형에 있어서 꼼꼼하게 정성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시험은 다른 공단과 좀 차이라면은요. 전공 시험은 보지 않고요. NCS 직업기초능력 시험과 인성검사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직업기초 능력의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이런 능력 시험들을 좀 더 철저하게 공부하셔서 어느 전공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서류만 통과하신다면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 전형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서류에 쓰셨던, 입사 서류에 쓰셨던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게 이제 면접 전 단계에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특이한 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기 전형 합격자 한해서 증빙 서류를 확인한 후에 이 합격에 있어서 오류가 있거나 그러면 합격을 제외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빙 서류를 좀 서류 제출 전부터 좀 더 준비를 하셔서 꼼꼼하게 서류를 좀 제출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잘 제출을 하셔야지만이 또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접은 경험, 행동 면접 위주로 해서 본인이 행동했고 경험했던 그런 구조화 면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수습 임원 임용되어서 여러분들이 수습 기간을 거치고 나서 이제 최종 합격돼서 이제 근무를 하실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모집 단위 중에 행정직에 대한 모집 단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직 모집 단위 중에 건강보험직이라는 이제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건강보험 급여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가입자와 사업장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로서요. 능력 단위로는 자격 부여와 징수 관리, 급여 관리, 그다음에 보험 급여, 그다음에 급여에 대한 지급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행정직에서 경영기획, 기업 홍보, 그다음에 고객관리, 뭐 기타 이런 사무행정직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모집을 하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이 모집 단위 중에서
내가 어떠한 직무에 조금 더 적합한지를 좀 찾으셔야지 그냥 행정직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이력서나 자소서에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이제 정리하게 되신다면은 조금 더 직무 적합성이 떨어지게 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분류, 여러분들이 직무 설명서의 세 분류에 해당한 세세 분류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런 최종에 있는 직무들을 좀 더 파악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직무가 어떤 건지 매칭을 시켜서 그 직무에 해당한 능력과 여러분들의 이력서, 자소서의 능력들을 잘 매칭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지식과 기술과 직무 수행의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지식, 민법, 소득세법 이런 관련 지식들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력서상의 교육사항, 전공과 관련된 교육사항을 작성하실 때 또한 이런 관련 지식을 내가 전공 수업이나 기타 학교 수업 중에 들었다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필요 기술 사항에서는 이런 이제 업무를 건강보험이라는 업무를 이해해 본 것과 그다음에 보건 행정 업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규정에 대해서 규정을 이해하고 그거를 실행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인턴이나 이런 근무를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도로서 본다면은 업무의 규정과 일정 계획을 준수해야 되는 이제 규정에 대한 철저한 계획적이고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업무적 태도를 갖춰야 되고 원활한 의사소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의사소통 능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업무적인 관점에서도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기타 건강직도 역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이 건강직에 해당하시면 대체적으로는 간호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아무래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업무적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지원하시면 좋고요. 요양직으로는 사회복지사 쪽에 계신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신체적인 활동을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계열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 공고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자기소개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첫 번째 자기소개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냈는지 행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첨바이트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세 줄 이상, 네 줄 가까이 자소서 항목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끊어 읽기도 하고 또 끊어 읽는 가운데 어떤 키워드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한 후에 작성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문항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같은 목표, 그러니까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좀 더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같은 목표를 뭔가 이루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뜻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해서 결국은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작성해라라고 했습니다. 우선 작성의 포인트에서 직업기초능력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직업기초능력에서 조직이해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 능력들을 직업기초능력에서 좀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평가사항에서는 조직에 대한 체계, 경영에 대한 이해, 아무래도 이제 같은 목표라는 건 조직 단위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조직에 대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자세를 보는 것과 그다음에 팀워크, 그다음에 갈등관리, 협상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경청과 의사표현 이런 능력들을 제 한꺼번에 이 한 문장에서 평가를 해보겠다라는 것으로서 평가 자체의 난이도 상당히 높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항이기 때문에 또 역시 신중하게 잘 작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항의 팁으로서는 단체 활동이라는 주제를 좀 더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그 단체 활동 속에서 공동의 과업을 수행하면서 겪은 사례로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 해결과 예방책을 마련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상황이었는지 간략하게 기술하고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결했고 예방책은 무엇을 마련했는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제 문제 상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문제 해결력이겠죠. 그래서 그 문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분석했는지 분석의 관점을 좀 더 좀 객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 정량화시킨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나타내 주면 좋고요.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공동의 목적이라던가 공동의 이익이라던가 이런 부분의 해결의 관점, 그다음에 앞으로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또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제 실수라던가 이런 사후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까지 제시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이 문항의 어떤 특징에서 본다면 역시 문제 해결과 자원 관리, 내가 주어진 자원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면서도 그 해결의 관점에 있어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뭐 예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국한돼 있고 제한돼 있지만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팁으로서는 지원자의 문제 해결 노력과 이를 통해 얻은 교훈에 대해서 최종 이제 추가적으로 나타내 주기도 하면서 앞으로 예방책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전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수행하는 과제 혹은 업무를 진행할 때 자신의 약점을 구성원들의 강점을 보완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약점은 어떤 것이었는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구성원들의 강점과 융합됐던 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다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피해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을 상대방에게 드러내기도 하고, 그런 요소를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서 상대방의 강점들을 내가 포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 공동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융합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직업기초 능력 당연히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자기개발 능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신이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좀 자기에 대한 이해 능력을 좀 더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한다라는 표현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활동 진행 과정 속에서 자신의 단점을 파악하고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구성으로 나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항으로서요. 주어진 일을 수행할 때 본인이 생각해 윤리적으로 일이 진행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나타내주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 작성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주어진 일이 좀 윤리적으로 이제 좀 해당 사항들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떠한 규정이라던가 내가 그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어떤 사람 중심적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규정적 중심으로서 근로윤리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 중에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조직을 우선순위하고서 그다음에 규정과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 요소의 경험을 나타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킴이로써요. 건강보험과 노인의 장기요양보험 이런 관리 운영을 주최하고 있는 기관이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항상 이런 친구와 같이 평생 건강과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그런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취업에 대해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미래,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냐에 따라 결정되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고자 하는 거 어떤 계획이신가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